내포 신도시 집단 에너지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협의 없이 발전 용량을 늘렸다며 공급 세대에 맞게 발전량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기에 이어 인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우리 지역 충남도 비상입니다. 전국 최대 축산단지인 홍성군의 방역 상황과 농가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충남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서유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는 문 대통령의 방문으로 혁신도시 지정 등 도정 현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의 자살률이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충남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3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내포 신도시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 에너지 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지난해 연료를 LNG로 전환했는데요. 이번에는 발전 용량이 문제입니다. 천연가스로 바꾼 건 좋은데 인구에 비해 발전량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내포 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25일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급 세대에 비해 발전량이 지나치게 많다며 인구 10만 계획 도시에 맞게 용량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규모는 555메가와트로 신도시 내 3만 9천여 세대에 공급됩니다. 경남 양산 신도시와 비교하면 내포의 경우 공급 세대와 면적이 절반 수준인데 발전 용량은 5배나 많다는 지적입니다. 반대 주민들은 필요 이상의 과다 발전으로 유해물질 배출, 환경오염, 주민 건강 등이 우려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발전소에서 약 500m 떨어져 있어요. 이게 정말 안전한 거라면 주민한테 공청을 해서 이러이러하고 우리가 이런 장치를 할 테니까 우리께서 안전하다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지난해 9월 충남도는 사업자와 함께 청정연료 선포식을 갖고 발전소 연료를 논란이 됐던 고형 폐기물 SRF에서 천연가스 LNG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주민 여론을 수용하면서 갈등이 해결되는 듯 했는데 이번엔 발전량이 과하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위는 연료 전환 이후 발전 용량 증설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충남도가 주관하는 주민공청회와 양승조 지사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행정에 불통을 꼬집었습니다. 충남도한테 요구하고 싶은 거는 그 용량 555메가와트급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런 사유를 저희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를 시행사 측에 맡겨가지고 시행사 측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도 차원에서 정말 주민한테 와닿는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 주민설명회에선 사업자가 도와 민관 합의로 발전 용량을 당초 75.5메가와트에서 555메가와트로 늘렸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이 반발해 집단 퇴장한 바 있습니다. 충남도는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경기도 파주와 연천, 김포에 이어 인천 강화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장이 나왔습니다. 충남 코앞까지 내려오면서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번 이슈피플 시간에선 국내 최대 양돈단지인 홍성군 전화 연결해 분위기와 방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석호 홍성군 가축방역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비상인데요. 특히 홍성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양돈단지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의 끈을 넣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역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역 분위기는 모두가 다 지금 축산 농가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 지역 주민까지 긴장을 하고 있죠, 모두가.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좀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와 앞으로 방역 대책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저희는 저희 관에서는 우선
그 상황실을 9월 16일부터 24시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부로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을 해서 우리 축산과뿐만이 아니라 관련 여러 부서가 이제 상황실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장은 농장 자체적으로 계속 자체 소독을 하고 있고, 거점 소독 시설을 저희가 당초에는 한 6월부터 한 개소를 ASF 관련해서 운영을 하다가 9월 16일 날 그 발생이 되면서 2개소로 확대 운영을 했고요. 이번 주 내에 또 한 개소를 또 추가해서 거점 소독 시설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이제 그 돼지 밀집 사육 지역이 있는데, 그 은하 덕실리라고, 그쪽에는 주 출입구 2개소에다 통제 초소를 설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 이제 우리 축협의 공동 방제단 8개 반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군만 읍면에 소속 차량이 한 대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대하고 해서 양돈 농가 출입구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소독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생석회하고 소독약을 구입을 해서 농가들 소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행정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서 좀 부단히 노력 중이신데, 이 돼지 사육 농가나 주민들에게 당부의 말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저희들이 농가에 당부하고 싶은 거는 가급적이면은 농장 외부로 벗어나지 않고, 또 농장 내로 외부인들 출입을 자제토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한 건데 자체적으로 하루 오전 오후 더 많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최소한 오전 오후 2회 정도는 자체적으로 농장하고 농장 주변하고 소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현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저희들이 그렇게 방역 활동을 하면서 다른 일반 주민들까지 이렇게 좀 피해를 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ASF가 들어오게 되면은 홍성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도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협조 좀 부탁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유석호 홍성군 가축방역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충남도가 문재인 대통령의 충남 방문을 계기로 혁신도시 지정 등 도정 현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소요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는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충남 방문에 맞춰 혁신도시 지정 등 도정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도정 현안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선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해야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해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 지역 자살률이 또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2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충남 자살률이 1위라는 불명예에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충남의 자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의 표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9.8명으로 거의 30명에 육박했는데요. 2위인 제주도는 27.3명을 기록했는데 충남이 제주도보다 2명이 더 많은 셈입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충남이 자살률 1위에 오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017년에도 자살률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17년 충남의 자살률은 26.2명으로 나타나 올해를 포함해 전국 자살률 1위 자리에 2년 연속 올랐는데요. 최근 10년간 자살률을 봐도 1위에서 2위를 기록한 것만 8번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살률 45.8명으로 가장 정점을 찍은 2009년 이후 자살률이 하락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네. 유독 충남 지역 자살률이 높은 원인은 좀 어떻게 분석이 됐습니까? 네, 충남 지역 자살률이 유독 높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5년 전 발표된 심리사회적 부검 결과에 따르면 충남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징이 높은 자살률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의료시설이나 여가시설이 부족하고 고립된 고령화 마을, 그리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지역 정서나 양반 문화가 거론됐습니다. 예. 이 자살률 문제가 오늘 낼 일이 아닌 만큼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충남도에서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자살률이 충남에선 심각한 사회 문제로 거론되면서 충남도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오래전부터 노력해왔습니다. 2011년 제1차 충남도 자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이듬해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는데요. 또 올 초에는 생명사랑팀이라는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자살 예방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서산시가 대기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 산업단지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지는 대산읍 대죽 일반 산업단지와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이며 국비 등 60억 원을 들여 각각 3헥타르 규모로 조성됩니다. 특히 잎사귀 면적이 넓으면서 표면이 거칠고 사계절 녹음이 지속되는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가 흡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수종은 다른 지역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연말까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읍면동장을 개방형 지구로 임용합니다. 당진시는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읍면동장을 개방형 지구로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고대면과 당진 3동 두 곳입니다. 응모 자격은 공무원의 경우 관련 분야에서 6급 3년 이상, 5급 1년 이상 경력자이며 민간인은 관련 분야에서 책임자로 1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이번 공모 절차에는 주민 참여형 선발 제도가 도입됩니다. 1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 시험을 통과한 응시자는 직무 수행 계획서를 주민 앞에서 발표하고 주민들이 직접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임용될 예정입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예산 시골 마을에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소란스럽습니다. 최근 폐기물 처리 업체인 보강 바이오텍과 다온환경이 각각 대술면 걸곡일리와 고동면 몽곡일리의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 주민은 물론 행정당국도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부정적입니다. 주민 건강과 환경오염 같은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강은 천안 지역 폐기물을 처리해온 업체로 세광 이엔텍그룹 소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9월 걸곡일리에 에어돔 방식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한다며 예산군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모두 10만 세제곱미터가 넘는 규모입니다. 군은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환경성 검토자문단 회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보강에게 부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보강은 이듬해 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5월 보강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까지 모두 7번 변론 과정을 거쳤습니다. 군은 지하수 오염, 도로 입지 부적합 사안 같은 자료를 토대로 소송에 대응했고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 결과 군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보강은 지난 19일 항소했습니다. 주민들은 1심 결과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군청 앞에서 수차례 반대 집회와 삭발을 하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몽곡 1리의 경우 4월 18일 다온환경이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다온환경은 전국에서 발생한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과 소각제 같은 사업장 일반 폐기물 280만 세제곱미터를 몽곡 1리에 매립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은 관련법 검토와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주민건강, 환경피해 같은 4가지 사유를 들어 지난 7월 8일 다온환경에 부적합을 통보했습니다. 행정당국 결정에 반발한 다온환경은 지난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걸고길리 사례처럼 오랜 기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서산시의회 안홍기 의원이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엄정하고 보수적인 잣대를 염해 간척 농지만이 아닌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안 의원은 24일 오전 진행된 제245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친환경 에너지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태양광 발전이 반환경적인 시설로 전락했다며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는 불과 몇 해 전부터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큰 몸살을 앓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임야에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는 경관 훼손은 물론 토사 유출, 산사태가 우려되더라도 적당히 넘어갔던 것이 사실이라며 산자락마다 어김없이 들어찬 태양광 발전소는 더 이상 친환경 에너지가 아닌 자연 파괴의 주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사실을 이제라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산 지역에도 이미 270여 개소의 크고 작은 태양광 시설이 운영 중이며 790여 개소는 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시가 벼농사 생산체계 붕괴 등 갖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며 염해 간척 농지 내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보수적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 참가해 천수만의 주제로 전시관을 선보였습니다. 도는 이번 전시에서 함께하는 바다 충남의 천수만의 주제로 천수만의 생태 환경과 먹거리, 볼거리 등을 소개했습니다. 천수만은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보유한 서해안 지역 발전의 중심지로 서산과 홍성, 태안 등 4개 시군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J헬로 충남방송이 2019년 3분기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25일 당진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 기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7명이 참여해 충남방송의 재난보도와 선거방송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위원들은 지역채널의 차별화 전략과 지역사회 공헌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예산군과 충남경제진흥원이 24일부터 이틀간 취업성공 인재 양성소를 개최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입사지원서 작성과 면접 에티켓 등 교육이 진행됐으며 둘째 날에는 기업 탐방과 현장 면접이 실시됐습니다. 인재 양성소는 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예산군 일자리 지원센터로 하면 됩니다. 25일 당진시청에서 노부부를 대상으로 금혼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혼인 50주년을 맞이한 노부부 17쌍이 참석했습니다. 부부의 화목함과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금혼식은 리마인드 웨딩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가을이 짙어질수록 낮과 밤의 일교 차이는 더 커지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13도, 홍성 14도, 당진과 서산, 예산이 15도, 태안이 16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홍성, 청양이 25도, 서산과 태안, 예산이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은 날이 되겠습니다. 빨래하기 좋겠고요. 가족들과 바깥으로 나들이 가기를 좋겠습니다. 다만 세차는 토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 서해 남부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